어젯밤 서울 하늘에는 별 대신 햇빛처럼 밝은 네온이 떠올랐다. 중심에 선 이름은 단 3글자. 빈예서. 22년 전 지방축제 이동식 무대에서 시작해 신인이어도 열정은 프로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청년이었는데 지금 그에게 붙은 수식어는 행사비를 다시 정의한 남자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가격표 팬들이 직접 운행표를 짜서 움직이는 45대짜리 버스 대절 심지어 예서 코인이라 불리는 비공식 굿즈 재판매 시세까지 등장했다. 누군가는 거품이라며 고개를 저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제야 제 갑이라며 박수를 보냈다. 논란과 열광이 교차하는 한복판에서 우리는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된다. 도대체 무슨 일이 무대 뒤에서 벌어졌기에 하루 만에 출연료가 300만 원에서 3천만 원 일부 특급 브랜드쇼에서는 4천만 원 이상까지 치솟았을까? 먼저 시간의 핸들을 꺾어 2025년 4월로 돌아가 보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이천석 전성매진 전설적 디바 이미자 여사의 은퇴 공연 마지막 날 초대 게스트 순서가 발표되자 객석 곳곳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다. 빈예서라고 진짜 당시 그는 TV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 트로트 3본선 올라가기 전이었고 트로트 마니아에게조차 실력은 있는데 운이 따르지 않는 가수 정도로 알려져 있던 단계였다. 그러나 빙점 만회문의 두 곡이 끝나들 때 무대 아래는 합창단처럼 울음으로 화답하는 2,000개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날 공연은 빈예서가 이미자 선생님으로부터 무언의 배턴을 이어받은 의식 같은 순간이었다고 여우는 곧바로 데이터로 환산됐다. 공연 실황 클립이 올라온 지 닷새 만에 조회수 300만회 돌파, 팬카페 가입자 수 일주일 새 4만 명 증가. 그리고 이 모든 현상의 릴레이 마지막 주자는 행사비였다. 숫자가 증명하듯 불과 90일 만에 적정선으로 통하던 300만 원짜리 등장료는 3천만 원으로 10배 폭등했다. 속도가 너무 빨라 업계 스태프들 사이에선 어제 계약서에 인주 도장 찍었는데 오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시세가 달라져 있다는 농담이 돌아왔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러한 상승 곡선이 특정 축제나 지방시청 예산을 압박할 법도 한데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예서씨를 모셔야 한다는 현장이 늘었다는 사실이다. 부산의 한 해양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가수 한 명이 지역 경제를 살린다면 시 예산이 아니라 투자다. 실제로 그의 무대가 열린 날 인근 숙박업 매출이 평시 대비 60% 늘었고 현장 푸드트럭의 평균 결제액 또한 2배 가까이 뛰었다. 숫자보다 더 흥미로운 건 왜라는 물음 뒤에 숨어있는 서사다. 업계 분석가들은 빈예서 현상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한다. 첫째, 정통성의 재발견. 기계음을 최소화한 생목 라이브. 첫 박부터 마지막 비브라토까지 흔들림 없는 호흡. 그 고전미는 중장년층에겐 잊고 지낸 한국가요 DNA를 되살렸고 젊은 세대에겐 신선한 네트로 감성으로 다가갔다. 둘째, 스토리텔링의 진화. 그는 무대와 무대 사이 멘트를 대본 대신 생활어로 채웠다. 사장님들, 오늘은 술보다 노래로 쏙 풀어드릴게요. 딸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천천히 가겠습니다. 이런 짧고 진심 어린 문장의 팬심을 단순 소비해서 응원 투자로 전환시켰다. 셋째, 감성 데이터의 증명. SNS 댓글 분석 결과 빈예서 관련 키워드 상위에는 울컥, 위로, 엄마 회복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는 브랜드 광고주가 갈망하는 신뢰, 공감 지수를 동시에 품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 침대 브랜드가 15분 잔잔한 발라드 라이브로 숙면 유도라는 콘셉트의 TBC의 글을 모델로 낙점했는데 광고 송출 첫 주에만 매출이 28% 급증했다. 그렇게 감성이 상품과 손을 맞잡는 순간 시장은 흔들렸다. 2025년 6월 빈예서의 이름이 브랜드 평판지수 253만 점을 넘기며 전체 가수 순위 3위에 안착하자 광고업계는 이례적으로 용어를 공동 보도자료에 기재했다. 이미 송가인, 장민호, 영탁 같은 전세대 아이콘이 포진한 레드오션임에도 신흥 강자가 그 틈새를 비집고 올라와 정서적 무결점을 무기로 시장 중심을 재편한 셈이다. 믿고 듣는 발라더가 국민 위로사원으로 진화하듯 빈예서는 슬픔을 감추지 않는 가수에서 슬픔을 나누어 가진 후 기쁨으로 돌려주는 가수가 되었다. 이 기묘한 정서 환율이 기업들에게는 불황형 소비 시대의 블루칩 해답으로 읽힌 것이다.
한편 팬덤은 데이터를 넘어 움직이는 생활권을 형성했다. 지난달 태백산맥 트로트 페스티벌 빈에서 첫 곡 전주가 울려 퍼지자 5,000석 규모 관객석의 휴대폰 플래시가 파도처럼 켜졌고 행사 종료 후 팬버스 45대가 도로 상황 지도를 일시 마비시켰다. 지역 상인연합회는 이 정도 유입이면 음악축제가 아니라 지역 엑스포 수준이라고 감탄했다. 팬카페 게시판에는 세상의 모든 버스를 예서 여행버스로 바꾸고 싶다는 농담 같은 계획이 실제 노선표 이미지와 함께 올라왔다. 누군가는 이를 트로트판 버스킹 문화라고 이름 붙였다. 한때 아이돌 콘서트의 전유물이던 팬버스 문화가 이제 트로트 무대에서도 스케줄표와 좌석표를 소화시키는 단계로 이식된 것이다. 행사비가 치솟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장밋빛만은 아니다. 일부 지방 축제 기획자는 빈에서 급의 가수를 섭외하려면 문화예산 항목을 갈아엎어야 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러나 이조차 여론을 바꾸진 못했다. 왜냐하면 그가 무대 위에서 쏟아내는 프리미엄 감정은 여전히 희소하기 때문이다. 비싼 가수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무대가 끝난 뒤에도 지역 경제를 살아있게 만드는 스타트업이라는 가치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잘 아는 기획사들은 요즘 행사 제안을 보낼 때 단순히 공연료가 아닌 빈에서 효과 외부 유입객 증가 추산 SNS 노출 예측 지역 브랜딩 상승치를 포함한 로드맵을 함께 제출한다. 재미있는 건 지방의회 예산심의 자리에서도 이건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장기 투자라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빈에서 현상의 지속 가능성은 어디서 올까? 무대 밖에서 보여준 인간 빈에서의 진중함이 첫째다. 그는 수상소감마다 어머니 무명 시절 응원해준 팬클럽 1기 회장 그리고 18년 전 봄과 압습기 찬 옥탑방에서 써내려간 꿈을 언급한다. 이 스토리는 더 이상 미담이 아니라 미래형 콘텐츠로 확장된다. 다큐 플랫폼 웨이브는 그의 일주일을 밀착 촬영한 8부작 휴먼 시리즈를 론칭했고 공개 하루 만에 동시 접속자 서버가 2차례 다운됐다. EP3에서 돈보다 노래의 온도를 지키고 싶다며 가사를 수정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자 방송 다음 날 네이버 실검 1위 키워드는 노래의 온도였다. 한 음악평론가는 그의 서사는 결국 진정성과 거리 두기의 완벽한 균형이라고 분석한다. 무대 위에서 120% 감정을 쏟아내지만 사생활 영역에선 노코멘트를 고집한다. 궁금증 관리라는 터치다운을 완벽히 해내는 셈이다. 브랜딩 측면에서도 그의 대응은 영리하다. 소비자 대상 인터뷰에서 모델 제안이 오면 모두 수락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내 이름이 들어간 광고라면 사용 후기가 먼저예요라고 답했다. 실제로 그는 유제품 광고 촬영 전 해당 제품을 한 달간 꾸준히 먹어본 뒤 변비가 개선되었느냐를 기록했고 그 결과를 광고 촬영 현장 스태프와 공유했다. 광고주가 그 에피소드를 스토리보드로 반영하자 TBC 시청자 반응은 리얼리티 충전이라며 긍정평가가 줄을 이었다. 소비자가 광고를 신뢰할 때 광고는 정보가 아니라 뉴스가 된다는 마케팅 격언을 몸소 실천한 셈이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상승곡선 끝이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행사비 버블을 경고한다. 수치가 너무 빨리 뛰면 유통사 방송국 지자체가 편성표 조정의 한계를 느껴 결국 한순간에 수요가 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도 현장의 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이유는 단순하다. 빈에서라는 브랜드는 가격표가 아니라 경험가치로 소비되기 때문이다. 무대 밟는 순간 공기 밀도가 변하는 체감 노래, 한 구절로 개인적 서사를 호출당하는 전율 그리고 마지막 인사에서 조용히 던지는 아프지 말고 내일 또 같이 웃읍시다라는 문장 뒤에 숨은 진정성까지. 이는 수치로 환원되지 않는 체험이자 기억 자산이다. 소유가 아닌 체류의 시대 소비자는 상품이 아닌 순간을 산다. 빈에서는 그 순간을 정확히 직주하는 연출자다. 이제 커튼콜은 끝났고 현실 시간으로 2025년 8월. 그는 자신의 첫 전국 투어, 트로디어 로드 2025를 준비 중이다. 예매 시작 17분 만에 바이피석 전성 매진 일반 예매처는 3차 오픈까지 0.38초 만에 동났다. 티켓 대란으로 좌절한 팬들을 위해
기획사는 버추얼 스탠딩이라는 신규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메타버스 홀로그램 라이브로 관객 이 스마트폰을 흔들면 실제 공연장 센서와 연동돼 LED, 무대의 별빛으로 반영되는 기술. 익숙한 카메라 직캠이 아닌 관객 가수 공간이 동시에 감정의 공진을 일으키는 형태다. 업계는 이를 공연 3.0 시대의 시범 운행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 첫 운행 파일럿 역시 운명의 장인들 그 이름 빈에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 트로트라는 장르는 오랫동안 향수와 세대를 키워드로 소비됐다. 하지만 빈에서 신드롬은 이 낡은 리그를 해체하고 정서적 크로스오버를 완성했다. 10대가 멜론 실시간 급상승 차트에서 그의 이름을 누르고 70대가 퀴어 코드를 베어 굿즈를 인증한다. 노래 한 곡이 연령 스펙트럼을 관통하는 정서 터널을 뚫은 셈이다. 누군가는 이 흐름을 트로트의 리네상스라고 부르지만 사실 더 적확한 표현은 감정의 민주화일지도 모른다. 어느 세대도 부끄럽지 않고 어느 순간도 배제되지 않는 뮤직 커먼즈. 빈에서는 그 광장을 목소리로 설계하고 있다. 그러니 다음번 당신이 행사비 천정부지라는 기사 제목을 보더라도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를 먼저 떠올려 보길 권한다. 작은 무명 무대에서 흘린 땀 끝나지 않는 발성 훈련 팬들의 지갑보다 마음을 먼저 올리려 했던 집요한 진심 그 모든 요소가 모여 시장가를 자기장처럼 끌어올렸다. 언젠가 이 열풍이 잦아들더라도 음반 한 장 공연 한 회마다 스며든 감정의 밀도만은 남을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빈에서 프리미엄의 진짜 정체다. 가격은 오를 수 있고 때로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심으로 불린 노래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원가가 감소하지 않는다. 지금 이 문장을 읽고 있는 당신이 언젠가 불현듯 빈에서 그때 참 좋았지라고 미소 짓는다면 이미 그는 당신 안에 작은 콘서트홀을 하나 지어 놓은 셈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곳 입장권은 단 한 번도 시세를 변동한 적이 없을지 모른다.